조선 왕조 실록. 이 시간 흥룡사 주지 흥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난주도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도 좀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류 역사와 전염병은 어떤 관계가 있었나? 전염병은 어떤 문화를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뭐 이렇게 그 인류 역사에 커다란 기여라고 하긴 그렇고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지금도 아직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코로나 말고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전염병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는 이제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같은 건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점막을 통해서 비말 형태의 속에 있는 내 폐의 이 식도 입안에 있는 그것이 침과 함께 튀겨지면서 그 생기는 전염되는 그것이 이제 코로나라면, 이것은 이제 모기에 뜯겨가지고 모기에 피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침투돼서 되는 전염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겨울에 이제 모기가 없어서 괜찮지만, 여름에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가 있었어요. 지난 여름에 저 국경지방 38선 이제 이렇게 그 전방에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말라리아 때문에. 이렇게 북한 지역이 위생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북한 지역에 여름마다 말라리아가 장난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이 말라리아는 열대 말라리아가 있고요, 이제 온대 말라리아가 있어요. 온대 말라리아는 그래도 좀 약해서 잘 죽지는 않고요. 근데 열대 말라리아는 굉장히 독해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매년 한 100만 명씩 사망하고 있대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망이 지금 날마다 쭉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300 몇십 명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엔 10몇 명씩, 20몇 명, 30명, 50몇 명 계속 이제 하루에 그만큼씩 사망하는 자가 많은데, 그래도 다 해도 이번에 1000명은 넘지 않을지 않겠나.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는 많으면 2000명, 1000 몇백 명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 말라리아로 사망한 환자들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대단하죠. 말라리아 때문에 망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라입니다. 로마예요. 로마가 영토를 굉장히 넓게 차지했잖아요. 지금 이제 스페인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 지역,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지중해 주변을 빙 둘러서 로마가 차지를 했어요. 심지어 영국의 밑에 부분까지, 프랑스, 영국 아랫부분까지 다 로마가 차지를 했었는데요. 이제 한 5세기 정도 되면 그 로마가 정치 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에서 흑인들을 대거 이제 노예라고 해야 되나? 이제 노예로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흑인하고 같이 오면서 말라리아가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 지역의 그 일대, 거기서부터 쭉 해서 전 지역이 말라리아 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말라리아는 이제 모기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퍼지는 거기 때문에 모기가 서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천을 정비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되는데, 나라가 혼란에 빠지니까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농촌에 있는 사람이 도시에 많이 옮기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힘든 나라, 정치가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러게 나라가 점점 약해지니까 약해지다가 나중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있게 되죠.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로마는 이렇게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476년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 전염병과 이렇게 그 큰 대국의 이런 멸망이 함께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나라가 힘들면 나라가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전염병 확산이 더 빠르다, 더 심하다.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도 우한에서 생겼는데 그것을 빨리 이 우한 지역에 생겼을 때 빨리 초동 대처를 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잖아요. 우한에서 일단은 나온 사람이라면 그 무조건 확인을 해봐야 돼. 이 사람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그래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코로나라 그러니까요. 우한에서 나왔는데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정도는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된 사람이에요. 바이러스에. 그 정도라면 우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1000만 명이 넘게 살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이 중국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독재 국가의 한계가 좀 있고 또 초동 대처가 잘못돼서 생기는 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2015년도인가 메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중동에서 이제 낙타 이렇게 본래 박쥐에서 서생하는 코로나가 낙타에 옮겨지게 되고 그것이 사람에게까지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 메르스 때 죽은 사람이 중동계가 제일 많이 많이 죽었고 중동 지역 이외에 가장 많이 이 감염자와 사망자를 낸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이 그때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웠다니까요. 다른 나라의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메르스라는 게 전염성이 다른 이제 코로나보다 좀 약해요. 저 폐 깊숙한 곳에서 쭉 나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야지 전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메르스 사태 때도 병원 가서 감염된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잘못한 바람에. 그래서 사람 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된 사람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감염됐는데요.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요. 많이 죽었어요. 그때도 정부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밝히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때 메르스 또 2003년에 사스 이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정권 때인가 때 질병본부를 세웠거든요. 이 질병본부에서 이 메르스 경험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대응을 준비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질병본부에서. 요즘에 질병본부장 나와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굉장히 성실하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질병본부에서 이번에 정말 그 철저하게 대비를 해요. 뭐 처음에는 초동 대처를 잘못하는 것 같았는데 그 이후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고 해서 접촉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색출해내고 또 어느 지역에 갔는지 또 어느 식당에 갔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좀 믿을만하게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에서 보듯이 사회가 혼란하면 전염병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역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 전염병은 패스트예요. 패스트는 이제 그 13세기, 14세기 이때 그 중세 유럽의 대재앙이었다라고 그러죠.
그때 중세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패스트로 죽었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 패스트는 그때 당시는 왜 이 병균이 퍼졌는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유대인이 이렇게 우물에다가 약을 탔다. 그래서 유대인 마녀사냥 그때도 했고요. 또 이렇게 괴소문들이 많이 돌아가가지고 이상한 의식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마녀사냥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패스트를 옮기게 된 거는 쥐라 하더라고요. 쥐에 살고 있는 벼룩 있잖아요. 이 벼룩이 패스트균을 이제 옮기게 돼서 사람에게까지 이제 균이 닿게 돼서 했다는데요. 의외로 이곳의 원산지라면 좀 그렇고 이렇게 처음에 발생된 건 중국 지역이라고 그래요. 중국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되면서 이 원나라가 그냥 몽고가 이제 저쪽 유럽을 침공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크림반도 거기에서 싸움을 할 때 몽고족하고 그때 거기 그 무슨 족하고 싸움을 할 때 몽고족에서 이제 그 투석기로 사람을 그러니까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투석기에다 가지고 저쪽 성 안으로 훅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가 더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다. 그런 설이 이건 정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전 유럽에 퍼지게 됐는데요. 이 패스트가 유럽의 한 3분의 1의 인구를 죽게 함으로 인해서 유럽의 문화가 정말 많이 변하게 됐는데요. 그중에 유럽의 어떤 영주들의 이 권한이 굉장히 약해지는 일을 낳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패스트로 인해서 사람이 죽으니까요. 농민들이 그전에는 영주들이 그 왕에게 땅을 받아가지고 그 소장농을 시켜서 이렇게 그 농업을 하고 해서 그걸로 이제 영주들이 배를 채웠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없는 거, 일할 농민들이 없는 거 다 죽어가지고 많이 죽어서 그래서 영주들의 권한이 많이 이렇게 약해지고 노동력이 중요하게 되니까요. 농민들이 권리나 권한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아마 이것이 발단이 돼서 점점점 농민들이 성장하고 나중에 산업화가 되고 그러면서 시민혁명이 되고 해서 그 영주하고 농민들과의 이런 차별들이 많이 그 평등화되지 않았겠나. 그곳에 패스트가 있었다. 패스트. 좀 너무 갖다 붙이는 게 좀 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의 많은 문화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유명한 전염병은 뭐 전 세계에 이렇게 대재앙이었죠. 천연두도 바이러스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것처럼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침이나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면서 이렇게 천연두에 걸리게 되면 붉은 점이 막 피부에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환, 마마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제일 무서운 게 천연두였잖아요. 이 천연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히다가 19세기, 20세기 이때 돼서 이제 종두법이 시행되면서 19세기에 종두법이 이렇게 시행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천연두를 정복하게 된 건데요. 천연두에 걸리고 나면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걸렸던 사람은 이제 낫게 돼도 그냥 정상이 아니죠. 이렇게 얼굴에 곰보 같은 자국이 막 되고 그랬으니까요. 저의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숙부님도 어렸을 때 천연두 걸려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곰보처럼 이렇게 되고 그러셨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참 마을에 많았었어요. 근데 이 천연두가 의외에 이렇게 그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요. 어떻게 연루가 되냐면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거의 모두 다 이렇게 멸종이라 하면 좀 그렇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아메리카 북대륙, 아메리카 남대륙, 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 대륙의 인디언들이 뭐 이렇게 서부 영화처럼
백인들이 가가지고 그 인디언들을 다 죽여가지고 인디언들이 몇 사람 안 남았다. 학살을 해가지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학살도 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스페인에서 아즈텍 문명, 지금 멕시코 쪽이죠. 아즈텍 문명이 한 500명의 선원이 가가지고 이제 그 아즈텍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선원에 배를 타고 있던 선원 중에 흑인 한 명이 있었는데 이분이 천연두에 걸린 거예요. 아, 이제 그걸 뭐 슈퍼 감염자라고 해야 되나? 슈퍼 확산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에 이 한 사람이 전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죽게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가축을 키우지 않았어요. 이 대부분의 이런 바이러스들은 코로나도 보면 이제 야생 동물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야생 동물에서 사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 가축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조류독감 이런 것도, 돼지열병 이런 것들도, 돼지열병이 사람으로 전염되진 않았지만 뭐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전염되는 그 바이러스는 많지 않지만 간혹가다 변종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사람으로 전염되는데 그 아메리카 대륙에는 가축이 하나도 없었대요. 너무 신기하게 분리돼 있었잖아요. 우리 이쪽 문명하고.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소, 돼지, 닭 이런 게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 이쪽 아시아하고 유럽은 오래전부터 가축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항체가 생기고 내성이 생기고 유전적 내성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글쎄 이쪽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게 없어서 전염병이 퍼지자 거의 대부분 픽픽 쓰러지고 그랬대요. 그 아즈텍의 그 왕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계속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천연두 하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옛날에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게 그 마마잖아요. 마마. 그래 이제 그 다 죽어나가는데 신기하게 스페인 병사들은 하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왕이 너무나도 이렇게 그 스페인 병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준 하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권한을 이렇게 왕위를 내주고 나라를 내주고 그랬다라는 거 아니야. 아주 쉽게. 그래서 인디언들이 멸망을 가져오게 된 이런 것이 참 의외로 전염병이 그랬다라고 참 놀라운 사실이죠. 또 전염병이 있는데요. 이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우리나라는 독감으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독감으로 번역하지 말고 그냥 인플루엔자로 그냥 그대로 원어대로 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독감이란 얘기를 듣고 감기란 얘기를 들었는데요. 독감하고 감기를 같은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최근까지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이런 얘기 듣기 전까지만 해도 감기가 독감이고 뭐 독감이 감기지. 그런데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감기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이 바이러스 종류는 수천 가지가 많아요. 이 동물들에게 도는 바이러스, 사람에게 도는 바이러스, 굉장히 많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막 떠다니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조금 이제 덜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감기에 걸리게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 해로운 바이러스다 보니까 들어오게 되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심한 발열을 하는 거죠. 몸에서 열나는 거예요. 머리가 찌끈하고 열나는 거는 그게 왜 찌끈하고 열나냐면 그 바이러스랑 싸우기 위해서 내 몸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열나는 거예요. 싸운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내 피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몸을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몸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같은 이런 내 몸에 박테리아 있는 좋은 것들이 지금 그 바이러스랑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찌끈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게 감기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의 원인은 정말 많은 바이러스. 이거 어떻게 감기는 예방 접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바이러스는 너무나도 많고 변종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있어요. 그 많은 바이러스 중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이라 하잖아요. 이 사실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인플루엔자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그 변종인 사스, 메르스 이게 다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사스 같은 경우는 9.2%, 9.6%나 이제 치사율이 된다 했고, 메르스는 뭐 이렇게 60 몇 프로인가? 몇 프로더라. 몇 프로 이제 되고, 지금 우한폐렴 하는 신종 코로나는 2.5% 막 이러는데 그거보다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0.01%, 0.05% 이러니까 현저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전염은 정말 많은 사람이 전염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염병의 종류, 이런 것이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있는데요. 코로나 계열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1급에 분류가 돼 있어요. 그 중에 인플루엔자도 1급, 2급에 해당이 돼요. 이 인플루엔자는 역시 이제 코로나가 변종이 심한 것처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변종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인류에게 많이 이제 오래 전부터 이렇게 돌던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A,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B, 인플루엔자 C예요. 그 이외에 다른 변종들도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변종이 된다고 그래요. 인플루엔자 A에 들었다고 해서 다 나왔는데 또 인플루엔자 B에 이렇게 독감에 이제 인플루엔자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인플루엔자 이렇게 예방하는 백신이 개발이 돼서 인플루엔자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플루엔자 A 백신만 맞으면 인플루엔자 B나 C는 언제든지 또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플루엔자 A와 B와 C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약이 있어요. 그 백신 주사약이 있어요. 그 백신을 맞으면 된다는데 인플루엔자가 변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마다 계속 변종이 나타나는데 독감 그 주사를 맞아도 다시 또 다른 독감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인플루엔자 A, 인플루엔자 B, 인플루엔자 C는 그래도 막을 수 있잖아요. 이걸 왜 맞아야 되냐면요. 저도 안 맞았어요, 올해. 근데 맞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왜 맞아야 되냐면 이 그냥 감기는 몸이 시름시름하고 일어나기 힘들고 이러는데 이 독감 인플루엔자 걸리면 거의 죽을 만큼 아프대요. 진짜 아파가지고 이 죽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체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전염이 돼서 옆 사람도 전염시켜가지고 이렇게 심한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A, B, C 들어있는 이 독감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감 인플루엔자로 유명한 것은 1919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 제일 유명해요. 그때 거의 뭐 한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서 스페인만 막 돌았던 게 아니고요.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끝나갈 때쯤이거든요. 스페인 독감이라 스페인에서 유행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 이제 인플루엔자가 생긴 건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왜 스페인 독감이냐면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페인만 중립국이어서 언론 통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언론사에서 계속 스페인 독감을 얘기를 많이 했대.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런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니까 군인들이 귀향하면서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를 품고 귀향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래요. 수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당시 인구의 3%가 죽었대요.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그게 그 당시 이제 일제 강점기였죠. 일제 강점기 1919년 우리는 1919년 하면 그 대한독립 만세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인플루엔자 때문에 15만 명, 14만 명이 죽었대요. 바로 스페인 독감에 죽은 사람이 15만 명이나 됐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었죠. 자, 이런 이 스페인 독감도 역시 인플루엔자라는 거. 우리가 감기랑 독감은 완전히 다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인플루엔자는 코로나랑 좀 비슷해요. 바이러스니까요. 그래서 비말 형태로 상대에게 전염이 됩니다. 비말이라는 건 이제 타액, 침, 뭐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걸 비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일상생활 대화할 때 나오는 그런 침보다 더 위험한 침은 기침할 때, 재채기할 때, 식도와 폐에서까지 저 밑에서 나오는 이 침은 정말 위험하다고 그래요. 독감 걸린 사람이 콜록콜록 할 때 옆에 있다. 이러면 바로 전염된다 해도 과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콜록콜록 하시면 될 수 있으면 살짝 피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독감에 걸렸는지 인플루엔자에 걸렸는지 모르고 감기도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생각을 해서 시내에 돌아다니고 집에서도 콜록콜록 하면서 이렇게 참고 이러는데요. 정말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독감에 걸리게 하니까요. 독감은 지금도, 인플루엔자는 지금도 굉장히 전 세계를 코로나보다 사실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 겨울에 미국에 2천만 명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고요. 그 중에 9천 명이 죽었어요. 인플루엔자로. 아직 진행형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100명 가까이 60몇 명 정도가 아이들이었어요. 작년은 더 심했어요. 작년은 미국 독감 이래가지고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미국 독감. 2017년에서 18년 그 겨울 이때는 7만 5천 명이 죽었대요. 한 3천만 명이 인플루엔자 걸리고요. 미국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 지금 이제 미국에도 계속 인플루엔자 돌고 있으니까 북한에 며칠 전에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게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력하게 나왔죠. 여행 금지, 중국 여행 금지, 중국 사람 못 들어오게 한다. 뭐 이런 거 발표하고 막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그냥 생각하면 저렇게 외교를 해도 되나?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온 행보를 보면 워낙 이상한 분 정책을 많이 했으니까 또 저러는갑다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내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 코로나까지 이렇게 미국에 유입되면 더욱 심각하니까 아예 쉴드를 다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꾼 질병,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이 참 있는데 이 코로나가 과연 지금 인류 역사를 새로 바꿀까? 영향은 많이 주겠죠. 사스 때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코로나의 변종이 사스고 코로나의 변종이 메르스인데요. 사스 그 바이러스는 2003년 이제 그 여름에 없어지고 나서는 다시 나타나질 않았다라고 그래요. 메르스는 아직도 있고요. 메르스는 2015년에 이렇게 해서 아직도 중동 지역에는 조금씩 돌고 있다라고 그래요. 중국은 2003년 사스의 경험으로 이게 정말 그 박쥐나 이런 야생동물에서 오는 그런 바이러스가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알고 야생동물을 이렇게 거래하는 걸 금지하고 먹는 것도 좀 자제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았나. 또 방역이라는 메르스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하려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아마 이번 큰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렇게 우한을 아직 봉쇄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중국에 몇 번 갔는데 우한을 몇 번 지났어요. 저는 우한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우한이란 도시를. 왜냐고요?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은 우한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한이란 곳은 삼국지의 도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송건도 거기서 이렇게 조조도 거기서 이렇게 관우 장비 다 거기 이 삼국지에 한 60여 곳의 장소가 나오는데 그 우한이 제일 많이 옛날 형주성이거든요. 형주성이 제일 많이 거론이 돼요. 형주성 하면 삼국지 읽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양자강과 한수가 만나는 곳이고요. 정말
중국의 중심은 북경이 아니고 우한이에요. 우한. 상해는 이쪽 동쪽 끝이잖아요. 또 광동이나 선전은 남쪽 끝이고 홍콩도 역시 이쪽 끝이고. 그런데 내륙의 모든 길은 우한으로 통하고 그렇습니다. 물류가 이렇게 강도 그렇고 뭐 도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곳을 봉쇄하고 또 열흘 만에 뭐 병원을 1000명이 이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열흘 만에 턱 짓고 뭐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통해서 중국은 좀 더 성숙한 전염병에 좀 성숙한 또 위생에 좀 더 성숙한 그런 시민 의식을 갖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지난 메르스를 힘들게 겪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잘 하고 있고 국민들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시고요. 손 자주 씻으시고요. 네. 그리고 절대 얼굴에다 손 대지 마십시오. 성불하십시오.